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상 IT입니다. 자, 주간 AI 소식입니다. 한 주간 IT 소식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소식 중에 가장 큰 거는 역시 컴퓨텍스 행사겠죠. 이 컴퓨텍스 행사가 우리가 이제 CES나 MWC 같은 행사는 많이 이야기하는데 대만에서 열리는 최대의 IT 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행사가 반도체 부분만 다루다가 점점 피지컬 AI 부분으로 넘어오면서 많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올해는 가보려다가 지금 시기를 놓쳤는데 내년엔 꼭 가봐야 될 행사 같고요. 이번에 나왔던 내용 중에서 가장 매력적이었던 한 가지 이야기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이거죠. 엔비디아 RTX GPU라고 써 있는데 엔비디아가 PC를 바꾸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젠슨왕이 선언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로 온 겁니다. 의미 있는 부분 중에서 이건 어떤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은 그 지금까지 컴퓨터 안에 들어있는 칩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대표적인 게 CPU예요. 이 CPU의 최강자는 인텔이죠. 그리고 GPU가 있습니다. GPU 같은 경우에는 그래픽 카드가 있고요. 자, 이 두 가지. CPU가 이제 밥을 많이 먹는 녀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PC는 그래서 전원 케이블이 꽂혀져 있어야 돼요. 이게 스마트폰의 시대로 오면서부터는 CPU를 쓸 수 없다 보니까 새로운 칩을 만들어서 쓰고 있고 우리가 지금 저전력이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자, 여기서 착안을 해서 지난 몇 년 사이에 뭐가 바뀌었냐면은 혹시 지금 맥을 쓰시는 분들 있으시면은 맥북이라든지 아이맥이라든지 이런 데에는 M칩이 들어가기 시작했죠. 요 M칩과 같은 것들이 통합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번에 엔비디아도 뛰어든 겁니다. 우리도 만든다라고 선언을 한 거고요. CPU하고 GPU 이 두 개를 합쳐서 이름 붙인 게 RTX 스파크다라고 이름이 나왔어요. 원래 엔비디아가 잘하는 건 GPU죠. 그리고 미디어텍이 설계한 것들은 이제 ARM 기반의 GPU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묶어서 앞으로 나오게 되고 이렇게 되게 되면 저전력의 효율성도 어마어마하게 높아지게 됩니다. 자, 이게 아직 나온 건 아니고요. 올해 가을부터 나오는 컴퓨터에 적용이 되고 그럼 왜 나오는지를 봐야 되는데 제가 제일 의미 있게 봤던 부분은 무엇이었냐면 PC에는 이제 도구에서 동반자가 된다라는 선이었어요. 자, 도구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는 지금 컴퓨터를 쓰면서 엑셀 작업도 하고 있고 파워포인트 작업도 하고 있고 굉장히 다양한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도구죠. 우리가 일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도구로 쓰고 있는 건데 동반자라고 하는 말은 에이전트 AI라고 하는 말이 돼요. 지금도 에이전트를 구축하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몇 가지 이거 해줘 저거 해줘라고 하게 되면 알아서 컴퓨터 안에서 시스템들을 움직이기 시작하죠. 근데 이게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컴퓨터 성능이 좋아져야 됩니다. 컴퓨터 성능이 좋아지게 되면은 이제 온디바이스 AI를 적용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두 가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복잡하고 어려운 것들을 시킬 때에는 보안에 문제가 없는 거다. 이럴 때에는 클라우드 AI를 돌리면 되는 것들이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여러분들 컴퓨터 안에서 수행을 하면 됩니다. 자, 이때 컴퓨터 안에서 수행하려면요. 요즘 나오는 오픈클로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컴퓨터 성능이 뒷받침을 해줘야 돼요. 바로 이 컴퓨터 성능 뒷받침해 주는 것 때문에 우리가 맥미니아 같은 것들을 구매했었는데 여기도 엔비디아가 뛰어들기 시작했던 거죠. 이 시장 재밌게 변하고 있고요. RT 스파크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시장의 흐름이 이제는 AI PC에 대한 새로운 정의로 가게 되는 거 아닌가 이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에 맞물려서 마이크로소프트의 개발자 대회죠. 빌드 컨퍼런스도 끝났습니다. 이 빌드 컨퍼런스에서도 이번에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에이전트예요. 바로 스카우트라고 하는 이름의 AI를 공개를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대표적인 서비스, 팀즈, 아웃룩, 원드라이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하고 연동해서 시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뭘 하면 되느냐? 그냥 이런 스카우트한테 야 이거 일 좀 해봐 라고 툭 던지면 되죠. 자, 이거는요. 우리가 일을 시키면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은 에이전트 AI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이 다음 스텝에서 뭘로 가게 되느냐? 에이전틱 AI로 가는 것들이거든요. 이 스카우트가 여러분들이 연동을 시켜놨었던 이메일이라든지 아니면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이거 미팅 약속이 있는 것 같은데 자 알아서 일정해서 내일 미팅이 있다라고 한다면 미팅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수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서 보고를 해요. 혹시 이메일이 온 게 있다 이메일을 뒤지고 난 다음에 내일 미팅 약속 있습니다. 근데 미팅 약속 있어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미팅 약속 때 이런 자료를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라는 식으로 보여주게 되는 것들까지 만들겠다라는 선은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하루 24시간 돌아갈 수 있는 비서다. 이거를 이야기를 하는데 당장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컨셉입니다. 이 컨셉이 제대로 나오는 건 역시 올해 가을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유료예요. GitHub 코파일럿 라이선스가 있어야 되는데 이 비용을 되게 보니까 이 라이선스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10달러짜리가 있고 39달러 정도짜리가 있습니다. 금액은 좀 비싸요. 그리고 프론티어 고객 프로그램 대상 기업이라고 먼저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이크로소프트가 선택한 거는 B2B를 먼저 공략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그게 돈이 되기는 하죠.
자, 여기까지 해서 스카우트에 대한 얘기까지 비서회가 나오기 시작한다 이야기 드렸고요. 자, 마지막은 GPT 가겠습니다. 챗 GPT 고군분투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GPT도 요즘에 적용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지금도 여러분들하고의 저와의 대화를 기억하고 있기는 한데 더 잘 기억해 주겠다. 이걸 장기 기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드리밍 기반의 시스템이 적용된다는 말을 하는데 이 드리밍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꿈꾸는 거잖아요. 저하고 여러분들이 평소 살아가면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듣고 보고 저장이 되어져 있지만 이 저장하는 것들을 언제 처리하느냐? 우리가 컴퓨터라고 생각하게 되면 우리 밤에 잠을 자야 돼요. 이 잠을 자는 동안에 여러분들의 뇌 속에 있는 노폐물도 좀 빠져나가고 우리의 뇌는 아침에 했던 기억들을 조각조각 맞추는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이게 디즈니 영화에서도 비슷한 거 나왔었잖아요. 그 작업들이 들어가는 게 드리밍인데 여기서 나온 시스템이라서 우리들하고 대화했었던 내용을 안 쓰는 상태에서는 대화 내용을 종합해서 자동적으로 정리를 하게 된다.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GPT랑 대화를 하시다가 뭐 몸무게를 입력하셨거나 운동 같은 거 입력하셨다가 이거 기억해 라고 이야기하면 기억을 해주고 오랫동안 대화가 기억이 됐었거든요. 그런데요, 이제는 그럴 필요 없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만약 여러분들이 카메라를 사기 위해서 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내 카메라 기종이 이게 있는데 다른 것들 이런 것들 살 거야. 그걸 기억하고 나서 혹시 배터리 필요하지 않아요? 라고 제품을 제안을 해준다라든지 이건 또 제가 의미 있는 기능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올해 초에 제가 CS를 다녀오면서 정말 다양한 것들을 많이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벌써 6월이잖아요. 6월달이라 지났는데 CES 이야기했던 대화창에서 말을 건너게 되면은 저는 이미 갔다 왔으니까 잘 다녀오셨어요?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바로 잡아주고 계속해서 대화가 이어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 서비스 바로 적용은 아닙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미국에서 먼저 적용이 되고 플러스하고 프로 유료 사용자들한테 순차적으로 적용이 되고요. 곧 무료 사용자들하고 고요금제, 저가형 요금제를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도 적용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건 GPT만 아닙니다. 제미나이도 퍼스널 인텔리전트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들에 대해서 동의를 요청해 오고 있어요. 자, 점점 우리들의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우리한테 입맞춤 서비스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제 제 제안을 하나 드리면 이게 옳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GPT나 제미나이하고 그동안에 많은 대화를 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제 성격을 잘 알고 있고 저한테 맞춰서 이런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제안해 주는 건 좋은데 가끔씩 우리가 개인적인 대화를 바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얻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다른 사람의 시각으로 봐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좀 다른 AI 몇 개는 남겨놓아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합니다. AI하고도 어느 정도의 거리두기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오늘 이번 주 이야기 여기까지 마무리 짓겠습니다. 챗GPT 장기 기억이 적용됐다라고 하는 이야기 첫 번째 얘기 있었죠. 에이전트 컴퓨텍스 2016 엔비디아 PC를 바꾼다는 선언을 했다는 것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스카우트 발표 요 세 가지 기억해 주시고 다음 주에도 관련된 소식들 이어지는 것들 바로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상 IT였습니다. 이번 주도 즐겁고 행복한 한 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